오늘 눈 똑바로 뜨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 아직 안 나왔죠? 아직 안 나왔어. 네, 오늘은 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에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한번 그 부분을 체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실적 발표 나오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가이던스를 좀 알아야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일단은 어제 아마 장중에 요동 치는 거를 보셨을 겁니다. 그죠? 아, 잠깐만요. 네, 요거를 화면을. 네. 지금 어제 아마 아침에 우리 장 출발할 때 단독 기사가 나왔었고 통과했다. 그리고 한 10시경인가요?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 난리가 났었죠. 근데 저는 의미 있는 게 이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위에가 삼성전자고 밑에가 하이닉스인데, 어제 장중의 흐름을 이제 5분봉으로 이제 차트로 제가 가져온 건데, 콜 테스트에 통과했다. 이렇게 이제 상승을 했죠. 근데 오히려 하이닉스는 야, 이러면 이제 파이를 나눠 먹어야 되네 하면서 같이 밑으로 이렇게 빠졌죠. 근데 아니다라는 소식으로 또 삼성전자 다시 빠집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또 하이닉스 이렇게 올라오고, 어제 완전히 여기 가운데를 중심으로 딱 접었을 때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어제 움직였다라는 거죠. 근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콜 테스트 통과된 거 아니다라고 했는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11시 전부터 힘을 내더니만 종가 기준으로 거의 고가로 이렇게 3% 이상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하이닉스는 삼성전자 아니라고 했는데 힘을 내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밑에서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고 좀 멈추는 그러한 그림이 나왔다라는 것은, 저는 뭐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은 삼성전자의 HBM 콜 통과 기대감은 거의 지금 기대감은 제로에 가깝다. 주가에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다라는 말씀드렸고, 저게 되든 안 되든 하반기에는 어쨌든 D램과 낸드의 가격이 15% 정도 전후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레거시 업황의 반등의 기대감이 이번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반영이 될 수 있고, 어제 안 됐다고 했는데 저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 HBM이 아니라 거기에 훨씬 더 삼성전자는 지금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에이 그래 지금은 안 되지만 한 8월달 안에는 되겠지라는 기대감이 아직 살아있는 걸로 봐야 되는데, 글쎄요, 저는 뭐 워낙 뭐 된다 안 된다 말이 많기 때문에 최근의 주가는 그게 반영이 이제 안 돼 있고 기대감도 없다. 그러면 이제 이 원래 본업만 잘해도 과거에 1.7배에서 2배까지는 갔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번 하반기와 내년도 파동에서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들인데, 어제 그 저력을 보여줬다라는 것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숫자가 얼마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오늘 뭐 위로 슈팅이 좀 나올 것인지 아니면 밑으로 좀 출렁임이 나올 것인지가 단기적으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어제까지의 삼성전자의 컨센서스를 보시면 여기가 2024년 06이죠. 네, 2분기입니다. 2분기. 네, 2분기가 여기인데 3조 4천억 정도, 3조 3천억에서 8조죠, 8조. 어이구, 3조면 큰일 나죠. 8조 3천억에서 8조 5천억, 3조면 야, 저 오늘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짜 저 무릎 꿇고 반성할 뻔했네. 이거는 오늘 완전히 개발하기 아닌지 한가 이거 그죠? 3조면 안 되죠. 8조입니다. 8조. 죄송합니다. 8조 3천억에서 8조 5천억 정도 사이가 최근의 컨센서스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6월 24일부터 어제인 7월 4일까지 이렇게 여의도에 삼성전자를 커버하는 분들의 컨센서스를 보면 그래서 평균보다는 당연히 높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이제 뭐 서프라이즈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적어도 8.5조 이상으로 좀 나와야 되고, 오히려 지금 외사에서는 9조에서 9조 5천억 이야기도 일부 최근에 나온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앞에 숫자가 8이 아니라 9자가 찍히면 훨씬 시장에서는 요거는 좀 임팩트 있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8.5조 정도 전후 나오면 그냥 컨센서스 예상치 정도 나온 거고, 9자 정도가 나오면 요거는 진짜 조금 서프라이즈하게 나온 거다. 대신에 이 9자가 나오는 데 있어서 앞에 저기 일회성 이익이라든지 그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분해가 되면 아마 올랐다가 살짝 또 쉬어가는 그런 그림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본원만으로 굿자가 나왔으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 만약에 8.5와 8.3 요 사이 구간이 아니라 그 밑으로 만약에 나왔을 때 일시적으로 실망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또 체크해 보니까 이게 뭐 손실 있는 거를 이번에 떨어버렸네 뭐 이렇게 돼버리면, 그거 감안하면 또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컨센서스를 중심으로 숫자가 위로 아래로 어디에 나오냐에 따라서 단기적인 변동성이 있을 수 있고, 단기는 그렇지만 결국에는 방향성은 결국엔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이 레거시 업황 반등과 함께 좋아지는 방향이 있네라는 것을 시장에서는 컨센서스로 형성이 되지 않을까 정도 한번 생각을 하시고 오늘 흐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삼성전자는 엉덩이를 누가 좀 무겁게 깔고 있느냐의 싸움 아닐까 싶고, 그렇다고 또 비중이 너무 많아 버리면 그죠? 그렇지. 이게 안 가버렸을 때 답답함이 있을 것이고, 좀 적절한 비중으로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엉덩이를 깔고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최근에 수급까지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부분들입니다. 제가 삼성전자의 주가와 상관관계가 높은 수급은 무조건 외국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는 혹시나 삼성전자가 콜 통과될까봐, 그러면 이제 날아가 버리면 이거 BM을 못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벤치마크가 삼성전자 코스피인데 이거 못 따라갈 수 있으니까 어제 허겁지겁 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뭐 1조 원 넘게 양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이게 이제 시장에서 어제 수급인데, 어쨌든 기관들은 급하게 담았지만 삼성전자 주가와의 상관관계는 외국인들이 훨씬 높다. 근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환율이 높은 구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삼성전자만 담고 있습니다. 어제도 1조 이상의 외국인들의 양매수의 자금은 거의 삼성전자로 집중이 됐거든요. 그렇지. 한 종목에 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흐름이 이어지는지를 봐야 되고, 대신에 오른쪽에 개인 투자분들이 삼성전자 나왔나요? 실적이 어떤 굿자예요? 10조? 방금 아직 안 나왔어. 저는 깜짝이야. 그러니까 목소리가 왜 그랬더니 이방으로 변해? 아니 C 그러길래 10조면 엄청 서프라이즈라서 깜짝 놀랐죠. 그게 아닌 거죠. 그냥 추임새 C. 10조 4천억 나왔다고. 아니 댓글창에서는 10조 4천억이라고. 10조 4천억이요? 10조 4천억. 와, 이건 그러면 실적이 그러면 장난이 아닌데. 그렇죠. 근데 왜 뉴스 안 나와? 아니, 공시가 나와야죠. 속보가 안 떠. 공시가 떴나? 나왔네요. 10조 4천억이네. 와, 대박이네. 왜 그 한숨은 뭘까? 저는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그런 거예요. 얘네들이 왜 이게 오보라고 났는데도 왜 끝까지 밀어붙여서 샀지? 왜냐하면 외사에서는 9조 5천억, 9조 8천억도 나왔었거든요, 숫자가. 근데 그거는 너무 이제 극단적인 값이다 보니까 사실은 설마 했죠, 사실은. 근데 외국계에서는 약간의 가까운 숫자가 나왔었네, 10조 가깝게. 자, 그러면 그림이 이제 아침에 시가는 조금 달라지겠네요, 그죠? 그럼 이거 또 약간 이거 세론이 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상승 모멘텀이 될 것이냐, 이게 지금 가장 고민이었는데 어쩔까 모르겠네. 근데 단기로는 저 숫자 잘 나와서 그런 물량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니 근데 그건 근데 이게 저거는 있을 것 같아. 전에 그 시장에서 예상치가 10조, 11조였을 때 12조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밀렸었거든, 당일날. 근데 이번에는 또 그때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죠. 상당히 안 좋았던 것보다 한 2조 가까이 좋았으니까. 더 좋았고, 그럼 지금보다 3, 4분기가 더 좋아질 게 있는 건가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냐. 근데 지금 물론 이제 7월 말에 컨퍼런스 콜을 봐야 되겠지만, 그때 이제 레거시 업황이 얼마나 지금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8월 달 안에는 콜 될 것 같아, 뭐 이런 톤 있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디램과 낸드 가격이 올라가는 지금 상황과 하반기의 업황을 봤을 때는 지금보다 하반기가 더 좋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은. 그러면 오늘은 단기적으로 그러한 세론의 매물을 소화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겠지만, 중기적으로는 좀 더 상방이 열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일단은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이 10조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가 앞으로 이제 알려지면
예, 그게 이제 분해가 되고 해석이 되면 오늘 하루 매물 소화하고 이제 움직임이 이제 방향성이 그러니까. 결정되겠죠. 근데 아무래도 DS 메모리 쪽 그렇죠. 있잖아요. 뭐 지금은 뭐 숫자 나올 쪽이 예. 아침에 나오는 뉴스들 보니까 이번에 그 메모리 사업부 직원들에게는 기본급의 75% 보너스 준다고. 야. 파운드리 쪽은 35% 주고. 아, 확실히 파운드리는 좀 약하네 역시. 뭐 이번에 네. 오히려 적자 났으니까. 원래 그 신입 그 반도체 지원하신 분들 중에서도 약간 이렇게 이제 레벨을 이렇게 해가지고 좀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쪽 사람들이 뭐 그런 게 옛날에 있었대요. 지금은 뭐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예. 지금은 파운드리 쪽으로 인재들이 가야지. 가야지. 그래야 예. 삼성이 근데 진짜. 이제 돈을 이쪽에 더 주다 보니까 뭐 인센티브라든 이런 게 이제 더 주다 보니까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좀 진심으로 또 이제 파운드리를 응원하는 측면에서 그쪽으로 또 우수한 인재분들이 많이 가시기를. 우리 자. 키맨도 보너스 막 75% 받아야 되는데. 갑시다. 그럴 일 없으니까. 없죠. 뭐 참 뭐. 이 금융 쪽은 지금 너무 처진 것 같아. 예전에는 막 그러지 않았나? 막 예. 근데 증시가 안 좋아서 그러나? 그렇죠. 거래 대금이 지금 이제 소수 종목으로만 움직이다 보니까 어제 물론 이제 증권주들이 키움 증권 정도가 움직이긴 했는데 아직까지 이 정도로 가지고는 뭐 업황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은 보기 어렵습니다. 네. 자, 아무튼 그 삼성전자 호가만 잠깐 한번 보면 일단은 1% 정도 일단 시간이 남아 있네요. 한 10분 정도 남아 있는데 너무 급등해서 출발하는 것도 안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네, 너무 급등해서 출발하는 거. 네. 그냥 이렇게 보합 정도 출발해서 뭐 오늘 장중에 전고점이 종가 기준 고가 기준으로 86,000원인데 요 86,000원 위로 한번 좀 뚫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서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오래간만에 뭐 물론 뭐 최근에 회복되긴 했지만 그죠? 그래도 하이닉스에 비하면 연초 이후에 사실은 그치, 별로 하이닉스는 몇 배 올랐으니까. 네, 올랐으니까 좀 더 전고점 뚫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하이닉스는 오늘 어떻게 되느냐? 그러게. 자, 이게 삼성전자가 숫자가 지금 잘 나왔다는 건 반도체 업황이 좋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저는 어제는 차별화됐지만 뭐 하루 이틀은 약간 뭐 또 디커플링 될 수 있겠지만 결국엔 방향성은 하이닉스 퓨어한 반도체 회사잖아요. 그러면 하이닉스에 대한 숫자에 대한 기대치도 올라오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단기적으로의 그 뭐 매매물 소화 과정을 좀 하이닉스도 거치면 저는 방향성은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중기적인 방향성은 같이 그려갈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은 이미 PBR 2배 이상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속도는 최근까지 올라온 속도보다는 약간 이제 무뎌질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큰 방향성은 같이 갈 가능성이 있다 정도 한번 보시고 이따가 한번 그 뒷부분 한번 진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주주들 그동안 마음고생 그죠. 오랫동안 했는데 뭔가 오늘 그래도 하루라도 좀 활짝 웃을 수 있는 좀 큰 크다기보다 밀리지 않는 상승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 추세적인 상승의 그렇죠. 시작. 어제 제가 일발 장전 마무리할 때 코멘트 기억나십니까? 그저께는 2차전지가 힘을 냈지만 오늘은 반도체 쪽이 한번 힘을 내줬으면 좋겠네요 하고 이제 마무리했는데 오늘은 뭐 하려고? 오늘은 그냥 일단은 노 코멘트 하려고요. 애매한 그래. 네. 김연의 신조 가늘고 길게 살자. 괜히 이거 한 방향 찍었다가 또 틀리면 되니까. 자,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뉴스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네. 자, 보릿고개 2차 전지가 지금 보릿고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캐즘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2차 전지에 그래서 바닥을 좀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ESS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제 오후에 의미 있는 뉴스가 하나 나왔네요. 그 배터리 3사 중에서 그래도 공격적인 투자를 안 하는 바람에 이 보릿고개에서 그나마 좀 다행인 회사가 삼성의 SDI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옛날에 SDI가 또 ESS 쪽을 많이 잘 했었죠. 근데 지금 삼성의 SDI가 미국의 전력 기업 넥스트라 에너지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 1조 원 규모의 ESS 공급을 거의 잭팟. 도장 찍기에 임박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배터리가 약간 슬로우한 구간이고 물론은 전기차 배터리의 규모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ESS에서 뭐 이런 것들을 해도 그 숫자를 커버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심리적으로 그죠? 센티적으로는 저는 좀 바닥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삼성 SDI 이 뉴스는 그래도 2차 전지 쪽에는 나쁘지 않은 당연히 긍정적인 뉴스로 시장에서는 좀 해석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하나는 그래서 ESS 관련주 중에서 어제
최근에 상장된 종목 중에 한중 NCS라는 종목이 있고, 이게 이제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을 한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테슬라의 그 숫자 나오자마자 바닥을 찍고 최근에 고개를 들고 올라오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 SDI의 그 소식과 함께 시간에서 5% 가깝게 한중 NCS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전 상장 첫날의 시가가 45,550원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큰 음봉이니까 거기에 저항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거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최근에 약간 박스권의 기간 조정이었는데, 삼성 SDI의 ESS 향 잭팟 소식에 이 상장된 시가 45,550원 어느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요게 그러한 흐름을 만들어주면 어쨌든 ESS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일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속해져 있는 반도체의 업황이 좋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요즘 한두 달 정도 화장품이랑 뭐 음식료, 변압기 움직일 때 쉬었던 게 반도체 소부장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어제 삼성전자가 좀 튀면서 반도체, 삼성전자 밸류체인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움직이는 그러한 그림들이 나타났는데, 최근에 5거래일 동안 누적으로 이제 샀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과 그 중에서도 연중 최고가 대비해서 하락률이 큰 종목들 30% 이상 되는 종목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런 종목들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관심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대표적인 삼성전자의 밸류체인 중에 이오테크닉스라는 회사가 있죠. 레이저 어닐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고 있는 이 회사가 지금 보시면 5일 동안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양매수가 들어왔는데 여전히 연중 최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30%입니다. 어제 무려 10% 이상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낙폭 과대한 종목들 쪽으로서 삼성전자 밸류체인 쪽으로 뭐 반도체 소부장 쪽에 일부 이렇게 수급이 좀 들어오는 그런 그림들이 만들어질 것 같고, 또 HBM향 뭐 테스트 프로브 카드 공급 기대감이 있는 TSE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어제 최근 5거래일 동안 기관들이 27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 여전히 연중 최고가 대비해서 하락률이 마이너스 35%입니다. 그래서 좀 낙폭 과대한 종목들이 이 테크 섹터의 반도체 분위기에 따라서 좀 반등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좀 에너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오늘 금요일에 또 삼성전자와 함께 체크 포인트가 좀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저기서 많이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또 체크해 보시고 적용시켜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십니까? 이거는 저희 클래스반의 강점이 될 겁니다. 네, 섹터 분석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섹터가 갔었을 때 이를 어떻게 초기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키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요. 김 대표는 이렇게 상업 분석한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종목을 찾는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들을 충분히 노리실 수 있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관심 종목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충분히 시장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를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또 매매하시다가 요런 때 참 애매할 텐데 라고 하는 제가 겪었던 부분들 그대로 담고 또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클래스반의 강점이 될 겁니다.